1부에 이어서 2부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1부에서 저희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고, 그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그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어떤 진로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허심탄회하게 두 멘토분들과 얘기를 나눴고요. 바로 이어서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좀 약간 간접적이로, 그리고 계속 아까 전에 저희 1부에서 편집자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IT 기술 그리고 여러 산업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트렌드로 발전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의 한 분야이기도 한 원격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가장 반기실 만한 분이 여기 두 멘토분 중에 한 분인데, 현재 국내 우리나라 그 원격 솔루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B2B라는 건 이제 기업과 기업이 거래를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B2B 하니까 여학생 한 분이 그 가수 B2B 이러면서 방긋 웃으셨는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걸 이제 B2B라고 하거든요. 뭐 다른 말로 B2C라고 하는데, 기업이 이제 일반 여러분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라는 게 B2C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알서포트의 이주영 팀장님께서 조금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원격 솔루션이 무엇인지 우리 편집장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전 그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하는데,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집에서 마치 내 사무실인 것처럼 내 사무실 환경하고 똑같이 PC 환경을 구현해 주는 것, 그런 것들도 원격 제어, 그 다음에 원격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PC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돼서 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그쪽에서 하신 분들이 그럼 이렇게 핸드폰 잠깐 어떻게 해주세요, PC 어떻게 해주세요 라면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작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원격 제어 솔루션이고요. 지금까지의 원격 제어는, 원격 접속, 원격 솔루션은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사물 인터넷과 뭐 빅데이터와 이런 인공지능이 합쳐지게 되면 더 폭넓은, 그리고 더 다양한, 가장 결정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형식의 원격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현재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제가 무슨 광고하는 것 같은데, 한국 토종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외국 업체가 아니고 한국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B2B 기업 간 이제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라 구글이나 뭐 이런 데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름아름 다 쓰고 있는 그런 원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좋았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기업명이 알서포트죠. 알서포트가 내놓은 여러 가지, 그 사실 기업명보다 어떤 솔루션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거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권 기자님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이 편집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원격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포인트거든요.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기계와 기계 간의 연결, 사람과 기계 간의 연결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연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몸담고 있고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가장 핵심 기술이고요. B2B라고 해서 기업에게 공급해주는 제품도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학생분들 또는 뭐 직장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혹시 여기 뭐 모비즌이라는 걸 아시는 분 알고 계세요? 여학생들이 알고 있나? 오히려 남학생들이 손들 줄 알았는데. 제가 어려 보이시는 초등학생, 이제 졸업하시는 초등학생 분들께서 알고 계시네요. 모비즌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원격이라는 파생 제품으로 나온 게 모비즌이라는 것, 그리고 게임덕이라고 해서 게임을 더 즐기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 게임덕이라는 것도 저희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럼 모비즌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모비즌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녹화를 해서 내가 방송을 할 수 있게 나의 목소리도 녹음시켜주고 나의 얼굴도 그 화면 안에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미러링, 방금 말씀드린 그 내 PC에서 내 스마트폰을 그대로 화면을 불러와서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집에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스마트폰을. 그렇지만 나는 노트북이나 학교에 있는 PC로 내 스마트폰을 직접 PC로 화면을 불러와서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기능 크게 두 가지로 그럼 만들어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스마트폰으로 PC의 화면을 제어한다라든가. 물론이죠. 그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이나 실은 학생분들도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분들은 PC 게임, PC에 구동하는 뭐 리니지라든지 이런 PC 게임 돌려놓고 집에다가 밖에 나와서 내 스마트폰으로 PC 게임을 즐기시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 안에 그대로 PC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네트워크가 잘 되나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서 실은 게임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광인터넷, 뭐 기가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다 기가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실은 집에 있는 PC에서 영상을 돌리고 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영화를 돌리면서 그거를 내 스마트폰으로 그냥 원격으로 통해서 고스란히 보실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여러분들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니면 뭐 이제 iOS 스마트폰들을 대부분 사용하실 텐데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용량이 좀 부족할 때 이제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주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음악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데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질이 아주 고화질의 어떤 영화를 뭐 한 10GB 정도 하는 블루레이 화질 같은 경우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죠. 한 세네 편 넣으면은 용량이 다 가득 차거든요. 근데 PC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영화들을 하나씩 많이 넣어도 뭐 몇 테라바이트의 PC 용량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영화를 넣어놓고 스마트폰에서 실행을 해서 그냥 원격으로 그 영상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행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로 넘어가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원격 그리고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사용자들이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내놓은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정말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모비준으로 우리 여학생 뭐 해요? 녹화할 때 어린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자연스럽게 사용할 정도면 참 전망이 밝겠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것도 얘기가 긴데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X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X세대. 좀 더 되신 것 같은데 90년대 학번이 아마 네네. X세대였던 것 같아요. X세대라고 하면 그 예전에 이제 신세대라 그래서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인다고 해서 X세대였는데 X세대를 대표하는 게 실은 PC통신이었어요. PC통신은 뭐냐면 실은 워낙 지금처럼 빠른 네트워크 환경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이 아니라 모뎀이라고 하는 전화선을 통한 네트워킹이다 보니까 너무 느렸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PC통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텍스트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 하듯이 문자로만 반가 뭐 이런 거 있었죠. 문자로만. 하이로 뭐 이런 거. 그 다음 세대가 Y세대예요. Y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Y세대 좀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Y세대는 최초에 저희 싸이월드 생각하시면 돼요. 싸이월드 아세요? 되게 신기하네. 그 싸이월드라고 하는 건 내가 나만의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내 주변 친구들과 내 일상을 공유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실은 텍스트와 이미지였어요. 사진. 왜냐하면 그 당시에 Y세대부터는 지금 스마트폰이지만 이전에 2G, 지금은 2G라고 불리는 일반 핸드폰이었거든요. 카메라가 달린. 그래서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싸이월드라는 플랫폼에 올려서 공유하는 게 Y세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Z세대예요. 지금은 구글에서 얘기하는 게 Z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는 뭐냐? 아까 학생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이에요. 나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고 또는 내가 하는 게임을 영상으로 찍어서 내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또는 내가 한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Z세대. 그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고 저희는 그거에 가장 최첨단에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좀 트렌드가 변화가 됐던 건 결국은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면서 그 말인즉슨 조금 더 좀 어렵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것들이 많아졌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무엇을 쓰느냐는 잘 몰라도 이건 알고 LTE 아세요? 다 알죠? LTE가 바로 그 이 통사들이 결국은 좀 더 빠른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는 영상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무선 데이터로 주고받아도
저 때만 해도 집에 초고속 인터넷 메가패스 뭐 요런 세대였는데 지금은 아예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하나씩 한 단계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싸이월드 하니까 정말 옛날 생각나네요. 그럼 지금은 원격 제어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대략적으로 저희 편집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문득 드는 게 그럼 화상통화인가라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만약에 좀 직업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좀 더 이용해 줄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화상 통화라는 부분, 즉 영상 회의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실은 원격을 체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들 스마트폰 다 쓰시고 잘 활용하시죠. 근데 스마트폰에 하다가 잘 모르겠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오류가 생기면 어떡하세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시죠. 가요. 아,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전화를 하면 그 서비스 센터에서 그럼 뭐 무슨 문제세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면서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고객센터에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붙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같이 봐요. 똑같이 보면서 직접 조작을 해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근데 단 여기서 그럼 이거 혹시 내 정보가 나가는 거 아니야?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시네요. 네, 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당연히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위험한 정보가 있는 예를 들면 갤러리, 연락처, 통화 목록 뭐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사전에 다 승인을 해줘야 돼요. 사용자가. 인터넷 사용 기록이 가장 근데 그것은 디지털 사회에 어쩔 수 없는 진짜 감수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개인 정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만큼 사용자가 더 그걸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외부와 같이 공유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그 생각을 더 면밀히 가져주셔야 될 거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좋은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관련된 것. 유추하자면 그 아까 전에 저희들은 그런 활동 기업이 고객을 상대로 어떤 다양한 서비스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직업군은 CS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CS 직업군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CS 직업군이 줄어들 수 있다라기보다는 앞전 시간에 제가 직업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직업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중에 있어서 한 가지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아껴놨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여러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직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뭐 없어지는 직업도 존재하지만 실은 말씀하신 CS 컨택센터 즉 콜센터 옛날에는 콜센터라 그랬어요. 무조건 전화로 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뿐만이 아니라 채팅 그다음에 뭐 화상 상담 이런 것들로 그 고객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늘어나서 그걸 컨택센터라고 하는데 그 컨택센터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지금 2020년까지 현 작년 기준으로 4조의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전체 시장 규모가. 그런데 2020년까지 그게 무려 10조로 늘어난대요. 맞습니다. 왜 10조로 늘어나겠어요? 즉 그만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 왜? 기술이 너무나 빨리 나오고 빨리 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자들이 다 익숙해지기도 전에 자꾸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컨택센터 산업 시장 자체도 물론 그게 다 인력 구성은 아니겠지만 다른 기술적인 것, 인력적인 걸 다 포함했을 때 2배 이상, 2.5배의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전자제품 고장 나면 그 언제나 에이스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 에이스 기사분들이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어떤 아니면 그 기업의 밑단에 있는 자회사 개념으로 존재했다면 지금은 CS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여러 기업들과 연관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원격 솔루션의 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원격 회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원격 회의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 노트북들은 그래도 다 사용하시죠. 뭐 PC 하면서 웹캠 같은 걸로 이제 화상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그 정도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노트북을 켰을 때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그냥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요 정도만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약간 뭔가 기능이 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희 그 지금도 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 하시고 실은 PC에서도 뭐 예를 들면 구글의 행아웃처럼 아니면 뭐 스카이프처럼 그렇게 화상 회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많이 이용해 보진 않으셨을 텐데 앞으로 더 시대가 발달하면 더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대부분 얼굴 중심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다죠. 그런데 저희가 차세대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는 뭐냐면 내 PC 또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나랑 회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내가 보고 있는 전자문서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그리기를 하거나 체크를 하고 필기하는 걸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공유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은 요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실은 연예계에서 많이 쓰죠. 가수와 가수 간에 만나서 콜라보레이션 한다. 즉 기업에서도 직장인들 간의 이종 결합, 즉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주는 게 구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화면으로도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같은 내용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이제 부연 설명하면 그런 이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서 작업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오피스나 이런 것들 많이 한글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문서 작성 프로그램. 과거에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가 작성을 하고 추가할 내용 있으면 추가하고 다시 업로드를 해서 다른 학생이 그걸 또 내려받아서 또 그걸 받고 그게 이제 아마 대학교 들어가면은 과별 수업이라든가 과제 수업 이런 것들 많이 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울 거예요. 미리 좀 알아두세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원격 제어 솔루션 약간 원격 솔루션 이런 얘기를 하지만 파일이 클라우드 상황에 올라가 있고 그 파일을 동시에 5-6명이 다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커서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문서 작업할 때 깜빡깜빡하면서 PC에서 이렇게 글자가 나가잖아요. 그게 동시에 4-5개가 등장을 해서 다 각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실시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얼굴 보면서 화상 회의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상당히 빨라지고 그걸 모든 걸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무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현장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그런 솔루션들을 보다 사용자들한테 편리하게 하나씩 제공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엔 MS 스카이프가 좀 더 좋은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화상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세대는 사실 화상회의 이런 걸 많이 활용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클래식하게 책상에 앉아서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익숙한데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중에 대학을 지나가거나 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진짜 쓸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얼굴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판서라고 하잖아요. 내가 글을 쓰면 모니터에다 글을 쓰면 그게 그대로 상대방 화면에도 나타나고요. 상대방이 글을 쓰면 그게 그대로 내 화면에 나타납니다. 내가 노트북으로 PT를 하듯이 내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에도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 인프라도 되고요. 장비도 되고 기술도 됩니다. 이제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미 틀렸어요. 우리 이미 틀렸어.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고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직업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좀 더 또 추가 설명드리면 저는 현재 직업상 뭐 애플이나 구글 등을 되게 많이 출입을 하고 그 내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많이 옆에서 지켜보고도 하고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발표하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다녀오는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동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애플 코리아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게 전 세계 각각의 지점들이 모두가 있는 거죠. 근데 본사에서 만약에 회의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경우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미국으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이제 지금 얘기하신 이런 솔루션들이 사용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자사의 페이스타임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어떤 나라라든가 시간 장소의 규약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여서 맨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저희 직장인들 모두가 편리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시도 때도 없이 찾습니다. 너 파일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까 바로 보내. 나는 분명히 근무 시간이 끝났거든요. 6시 퇴근했는데 당장 그냥 와서 야 너 갖고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보내. 이런 얘기들이 벌어져요. 뭐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어떤 일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일이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재빠르게 좀 접속이 되는 주로 우리 저희 편집자님이 항상 그렇게 밤에 일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랬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시간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슬쩍 게임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게임덕이 뭐냐면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의 화면을 게임 플레이 화면을 그대로 녹화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본인이 녹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 방송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죠. 뭐 BJ들 여러분 대도서관 다들 아시죠? 뭐 양띵 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도서관이 조금 친하긴 한데 그분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거에는 PC 화상이었어요. 결국은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아프리카도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CJ ENM이라고 하면 알까? TVN이나 이런 것들 다 알죠? TVN 온게임넷 방송 그래서 CJ ENM인데 거기서 최근에 다이아 TV라는 새로운 어떤 인터넷 방송 그게 이제 대도서관 나오고 다 하죠. 트렌드는 모바일로 넘어가자요. 모바일로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방송 동영상이나 트렌드를 각 개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내보내자.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가 또 들어가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갑니다만 바로 그런 것 하나하나가 큰 넓이로 보자면 원격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게임덕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게임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이제 학생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실은 진로 희망 1순위에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BJ죠. 인터넷 BJ 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인터넷 BJ 좀 아시는 뭐 도띠와 잠들 깜짝 도띠와 잠들도 굉장히 유명하고 캐리언님 맞아, 캐리언님. 네, 캐리 언니도 있고 근데 그 방송들 보면 그 방송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렇게 구현하려면 개인이 하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필요한 부수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마이크도 그냥 이런 마이크도 아니에요. 되게 고가의 마이크를 쓰고 영상 장비도 고가의 영상 장비들을 써요. 근데 개인이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그거를 내 돈 주고 사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실은 게임덕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모바일 폰만 있으면 돼요. 모바일만 있으면 얼굴도 녹화를 하지, 화면도 녹화하지, 내 목소리도 들어가지. 거기에 아예 플랫폼이기 때문에 즉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뭐 페이스북처럼 일단 기반을 깔아놓은 SNS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업로드 시켜서 나와 동일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녹화와 동시에 그냥 업로드 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반응도 없고. 그거 유튜브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게임뿐만 아니라 뭐 여러 방송 TV 채널들도 많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실은 이 정보 과다의 역설인 것처럼 너무 많은 것 중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게임덕이라고 하는 건 게임이라고 하는 명확히 타겟팅된 관심사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나와 코드가 잘 맞고 나와 관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죠. 안 그래도 저희 지금 모바일 화상 솔루션 중에 그 경기 모바일 과학고등학교에서 참여 중인 동아리 이름이 공유마켓인데요. 모바일 공유마켓 쇼핑몰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득 생각하니까 인터넷 그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CS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그것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물건들 사잖아요. 이제는 뭐 쿠팡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셜 커머스도 이용을 하고 뭐 기존에 있었던 오픈마켓 11번가나 이런 것들 다 이용하면서 다 주문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격 제휴 솔루션으로 접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핑몰 그리고 뭐 은행 뭐 이런 데들이 저희 회사의 고객사들이에요. 저희 서비스를 쓰고 계세요. 네.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뭐 어디 사용하고 있는지? 기업 비밀인가요?
그럼 아니, 뭐 쿠팡도 저희 걸 쓰고 있고요. 은행은 들어보셨던 은행은 다 저희 걸 쓰고 계세요. 그 저희 고객사세요. 근데 왜 쓰냐라는 걸 보면 은행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체 제일 많이 하시죠. 아 여기 계신 분들 안 쓰시구나. 부모님들 보면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즘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체크카드 주시고서 거기 돈 넣어주시죠. 그런 거 하실 때 다 모바일 뱅킹으로 다 돈 넣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다시 뭐 신용카드든 계좌이체든 무통장 거래든 다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온라인상에서.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내가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결제 방법이 불편하거나 무슨 오류가 나거나 어렵다라고 하면 아이씨 결제 안 해. 만약에 물건을 안 사라고 하면 그 쿠팡이라든지 또는 은행들의 손해겠죠. 자기네 걸 안 사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불편하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 원격으로 그 고객의 스마트폰이든 PC에 바로 붙어서 도와드려요. 쉽게 결제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걸 잡는 거죠. 그런 형태로 쓰는 기업들에서 많이 쓰고 계세요. 그 대학생분들한테 그런 거 좋겠네요. 수강 신청할 때 대신 바로바로 가장 베스트 아이템이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거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미 어둠의 경로에서 이미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저희 시작하기 전에 혹시 뭐 지금 얘기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었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 예,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장내에는 안 나오고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원격 솔루션에 관해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능력은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줄래요? 원격 솔루션에 관해서 혹시 해당 분야에 적합한 능력은 어떤 건지. 원격 솔루션에 만약에 그 진로나 가려면 어떤 능력, 뭐 어떤 스킬, 어떤 개인기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나? 저희 회사만 해도 직업군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도 있고요, PC 개발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UX 디자이너도 있고, 그다음에 웹페이지 디자이너도 있고, 뭐 영업, 그다음에 고객 지원, 저처럼 마케팅, 뭐 인사, 회계, 되게 직업군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원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개발에 관련된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 모바일 쪽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하긴 한데, 지금 지금 구인을 하시거나 또는 구직을 하는 분들이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실은 상당한 실력을 쌓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몸값이 높아요. 실제로 안드로이드 제대로 된 개발자 구하려거나 아니면 아이폰에 관련된 제대로 된 개발자 구하려면 정말 구하기 어려워요. 되게 그 고수준의 스펙을 쌓은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지금 현장의 얘기입니다. 뭐 제가 다 그래서 저도 나름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개발자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라고, 청년이라고 할까요? 청년분들을 하시면 뭐 대학교의 잘못도 있고 현재 교육의 어떤 뭐 몇 가지 맹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은 거의 없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결국은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온 그 나이 많은 20대 후반, 20대 중반의 학생, 청년분들을 또 1년, 2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다시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뭐 그럼 게임 개발사 넥슨이라든가 뭐 NC 소프트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최근에 들어서 개발자분들 신입 직원들을 많이 뽑으면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은 또 그걸 또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것이 물론 소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과거의 기술이거나 밑바탕의 기초적인 기술들이 대부분인 거거든요.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조금 다른 엔진이라든가 다른 솔루션들이 사용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 파악을 해두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원격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팀장님은 개발 쪽이라고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직업군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게 인기가 있대더라,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걸 해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좋아 보이네, 그래서 막 관심을 가져요. 지금 모비즈에 쓰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직업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원격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팀장님처럼 마케팅도 될 수가 있고요. 기획도 될 수가 있습니다. 모비진과 같은 다른 어떤 원격 제어 솔루션을 기획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분야가 어떤 것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제가 보기엔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파악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직업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죠.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한 분야를 좀 저는 깊게 파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방금 말씀드린 너무 넓고 얇게 하는 건 실은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책 좀만 읽으면 다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 얘기가 돼서 저는 저희 후배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마라. 넓고 많이 알아라. 넓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그거는 대화를 위해 중요한 거고. 그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넓고 얕은 지식, 그건 대화를 위해 중요한 거고. 개발 쪽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분야를 깊게 파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아까 뭐 개발자 기근 현상 있었는데요. 이게 매년 바뀝니다. 뭐 자바 개발자가 부족해졌다. 예. HTML 개발자가 부족해졌다. 최근에 들어서는 파이썬 개발자가 또 그렇게 많이 없어져서 파이썬 개발자를 많이 찾는데 이게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지금 얘기한 뭐 HTML, 파이썬,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뭐 유니티, 코코스 이런 어떤 여러 게임 엔진들이 있는데 개발자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어떤 프로그램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과거처럼 지금은 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막 영어가 막 나와서 막 문장 쫙 라인 나열되고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코딩이 짜여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에 맞춰서 그래픽적으로 마우스로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편리성 것들을 내 안에 스킬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이 말인즉슨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학원 다니면서 뭔가를 배우거나 책을 보면서 파거나 PC를 보면서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몇 가지 스킬을 배운 다음에 내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걸 창작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약간 요거는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조금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6년 전이었어요. 2009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소셜 커머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아까 고객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쿠팡 그리고 티켓몬스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티켓몬스터의 창립자가 5명이었거든요. 그 5명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지금 현직에 있는 IT 기자들한테 손수 글을 써서 다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그 받은 사람 저희 IT 기자님 그걸 다 받았거든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 불과 6개월 만에 뭐 강남 지역에 어떤 점포들 초창기에는 티켓몬스터가 이런 또 오픈마켓이 아니라 가게들과 연계를 하면서 그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들을 한 50% 할인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스타벅스 뭐 이런 아메리카노를 한 반값에 판매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입지를 넓혀갔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한 게 지금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정답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제 대학교, 중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거 없었지?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난 이게 편리한데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싸이월드 아까 안다고 하신 학생분이 어느 학생이었어요? 우리 여학생들이었어요? 싸이월드가 사실 우리나라가 내놓은 가장 성공했던 대표적인 IT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다 사용하시죠? 페이스북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페이스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를 그대로 베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크 주커버그가 뭐였냐면 대학교 생활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대학교, 미국은 워낙에 또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바로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학교와 저 대학교 마크 주커버그는 남자란 말이에요.
저쪽 대학교의 여학생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어떻게 좀 약간 이쁘장하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 대학교의 데이터 서버를 해킹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면서 거기에 접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는 우린 그 전에 구축해 놓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발상 하나하나의 전환 자체가 커다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뭔가 좀 이런 사례 같은 것들 생각나는 거. 알서포트는 그럼 초반에 어떤 서비스로 조금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CEO가 대표가 청의 창업자이신데 그때도 방금 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색다른 시각을 계속 견지해서 이런 서비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보안업체의 연구소장으로 계시다가 예전에 지금 안랩 아시나요? 안랩 안철수 연구소. V3 안철수 연구소는 다들 아실 거예요. V3 연구소랑 처음에 최초 이제 벤처 1세대에 V3 안랩하고 쌍벽을 이루던 하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그 회사에 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네트워킹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네트워킹으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걸리면 물수건으로 닦아주네. 죄송합니다. 이런 아재 개그는 그냥 무시하고.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는 실은 보안 업체 직원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가서 USB 들고 가서 샘플을 떠오든 아니면 거기서 직접 고쳐주고 뭐 이러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인터넷이 처음 등장을 하면서 이거를 원격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처음에 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실은 컴퓨터를 백신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했다가 이게 백신에만 적용될 게 아니네? 컴퓨터 서비스 또는 아니면 IT 서비스라는 모든 기업들에게 이게 다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전 산업군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저희 현재 있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좀 더 미래를 예측해 보자면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만 적용되나 이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모니터 이런 TV 그리고 냉장고,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세탁기, 청소기 모두 다 이런 솔루션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전에 맨 처음 얘기했던 사물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연결이 모든 것들이 다 된다면 결국은 다 실현 가능하고 구현이 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하다못해 냉장고만 보더라도 최근에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제조사는 냉장고에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레시피 같은 걸 보여주고 그리고 뭐 유아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앞으로의 트렌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접목을 시키느냐 결국은 또 융합이네요. 그래서 저는 융합의 어떤 대표적인 좋은 직업 사례가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저는 오토예요. 오토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투 온라인 반대로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 배달의 민족 아시죠? 요기요 아시죠? 뭐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아시죠? 다 오토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주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카카오. 여러분들은 뭐 택시 잘 안 타시겠지만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도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사업화해서 정확하게 어떤 모델로 만들어 놓는 그렇죠. 거. 그래서 그걸 직업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 같은 요기요 같은 사업 회사를 차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버라고 하는 그 미국 택시 공유해주는 그런 서비스 다 일반인들이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괜찮겠는데라고 시작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식견을 좀 많이 넓혀야 되고 게임만 하지 마시고 여러 앱도 좀 많이 사용해 보셔야 돼요. 이 원격 솔루션 앱도 사용해 봐야 되고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뭐 VR, AR 그런 앱도 좀 사용해 보고 그러니까 게임도 많이 해봐야 되고 앱도 많이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야 될 거고 그 가운데 분명 직업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에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 산업혁명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게 해요. 매년에 아저씨들이 모여서 그게 하는데 향후에 뭐 한
2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직종이 생길 거래요. 직업이 기존까지 없었던. 맞아요. 그리고 한 700만 개의 현존 직업이 사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700만 개 사라질 직업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생길 200만 개의 직업이 뭐가 될지를 이제 좀 이렇게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융합이 있으니까 많이 둘러보셔야 됩니다. 저 지금 이제 질문 미리 받은 것 중에 보다가 이 질문은 두 분 모두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멘토분들이 말씀하신 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특별한 관심과 취미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바라는 뭐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어떤 분이 먼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갖는 순간 불행해진다고. 그러니까 직업과 돈 실은 벌기가 힘들다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분리시켜서 하는 게 좋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4차 산업혁명 융합이 되면서 실은 내 직업을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돈 버는 것만큼 실은 가장 이상적인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시간을 들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무조건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신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 선수가 아닌 야구 기록원이나 심판원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은 내가 좋아하는 가장 근거리에서 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근거리의 직업을 갖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해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소득, 그렇죠. 기본소득 개념, 예. 기본소득 개념으로 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실은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인구가 적어지는 환경에서 실은 저는 뭐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일상생활과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이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장님도 말씀. 저도 뭐 비슷하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좋아하는 것을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제일 잘할 수 있으면 그거 돈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걸 취미로 남길 거냐 이걸 자기의 수익원으로 할 거냐는 건 얼마나 자기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냐에 따른 건데 한 가지 예로 제가 어떤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스포츠 모임 밴드가 있어요. 근데 그 밴드를 대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하고 같은 공통 관심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수수료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공동판매네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동판매를 원격질 솔루션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걸 그냥 좋아하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잘하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돈벌이가 돼요.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예, 저도 공감 가는 게 이제 저도 이제 한 40년 이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단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을 국가라든가 어느 단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가 보장해주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선진국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특히 복지가 발전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좀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직업을 꿈꾸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부모님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단 그렇다고 반항하라는 뜻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즐겨서 할 수 있을까? 너 이거 해봐 라고 했을 때 3일 밤낮을 밤새우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공부를 하면 제일 좋지만 프로게이머를 했었죠. 그러니까 3일 밤낮을 게임만 3일 밤낮을 밤잠 안 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게임이라면 그 게임 관련된 자기의 관심사를 넓혀서 직업을 만들면 되고요. 뭐 BJ가 됐다면 방송이 됐다면 방송 관련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관심 있을지 좋아할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나이가 적든 많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참 오늘 그 긴 시간 일단 1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로는 원격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고요.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 원격 솔루션이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4차 산업혁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분명히 이분은 원격 솔루션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하나로 귀결이 되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융합입니다. 네,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질문입니다. 두 멘토분들한테 드리는. 제가 지금까지 IT 쪽으로 10년 동안 거의 이제 근 10년째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요 얘기예요. 결국은 모든 것들은 하나로 귀결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결론은 그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라는 운영체제와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가 결합을 해서 상당히 조금 높은 효과를 내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앱스토어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근데 최근에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는 없는데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로 어느 정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에서 발전하는 플랫폼도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렇죠.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이 성공을 하면서 플랫폼으로 가지게 됐고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융합이 되면서 하나하나 올라갔는데, 그럼 결국은 살아남는 건 한 기업이냐라는 이슈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한 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의 기업이겠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폰을 쓰셨던 분은 다른 폰을 잘 못 써요.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애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 10년 후에 이제 더 알려지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플랫폼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 시대의 지금 기술의 트렌드거든요. 그게 플랫폼이고 거기에 인공지능도 붙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붙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알서포트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연결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네. 단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실은 4차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너무 많은 키워드들이 막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은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만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융합, 그리고 뭐 연결, 뭐 삶의 편이 있는데 실은 그 중심에는 실은 인간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만 놓치지 않고 실은 그 따라간다면 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기업,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실은 과거의 IT의 진화론적으로 봐도 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시장을 장악했던 적은 있어도 언제나 늘 경쟁자로부터 도전을 받았고 그 도전 과정에서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새로운 발전이 네, 이루어졌죠. 문명 자체, 인류 사회 자체가 그렇게 발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구글, 애플, 양대산맥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밑에 지금 무수히 많은 IT 회사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설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약 10년 후에는 그런 새로운 경쟁자들이 되실 수 있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 생각을 항상 사고의 전환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기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화상솔루션은 뭐 3D 테크 그리고 오용이 천리안 공유마켓 줌브렐 메이커스 인천 상곡고등학교에서 참 많이 접속을 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분들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2부 시간도 끝이 났고요. 원격 솔루션 얘기는 이제 2부에서는 그만하고요. 더 이상 이제 그만하고 우리 알서포트에 수고해주신 이지명 팀장님 그리고 IT동아의 이문규 편집장님은 오전까지만 함께해 주시고요. 바로 오후에는 저희 이문규 편집장님이 또 계속 얘기했었던 O2O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업의 멘토분들이 두 분이 참여를 하시니까요. 바로 이어서 오후에서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방송 3부 오후 방송에서는
1시 이후에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두 멘토분들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후 세션 오후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